최근 서해에 독도라 불리는 경렬 비열도가 중국에게 넘어갈 뻔한 어이없는 상황이 알려졌습니다. 경렬 비열도는 충청남도 태안군 안은항에서 서쪽으로 55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이 섬은 우리나라 가장 서쪽에 위치한 땅으로 수백 년 된 동백나무 군락을 비롯해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주변을 황금어장으로 불리우는 수산자원의 보고입니다. 또한 중국과 영해를 구분하는 하나의 기점이 되어 우리나라의 제공권에도 중요한 바다의 국경입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최동단에는 독도가 있다면 최서단에는 경렬 비열도가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이 섬은 북경렬비도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하나씩 3개의 섬이 모여 열도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북경렬비도만 공유지이고 동서경렬비도는 개인 소유의 땅입니다. 이 점을 알고서 중국에서는 어이없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중국은 2012년부터 2차례나 조선족 동포를 앞세워 섬을 사들이려고 한 것입니다. 섬주인은 이 섬을 사겠다는 조선족 동포는 중국 측에서 누군가의 승인을 받으려 왕래를 했다고 했고, 섬의 토지는 물론이고 인근 양식장 허가 관련 서류까지 떼어왔다고 했습니다. 이는 섬의 매입은 물론이고 인근 어장과 양식장의 확보까지 노린 시도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찔한 것은 이를 매입한 조선족 동포가 중국 정부에 이 섬을 되팔게 되면 대한민국의 영토가 축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당시 섬 소유주가 20억 원을 불렀는데 중국 측에서는 비싸다고 16억 원을 제의했다가 결렬되었습니다. 제주도와 같이 큰 섬에서 중국인이 일부 땅을 소유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 중국과 인접해 있는 섬을 중국인이 소유하면 인근 어장과 군사적 문제 등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국토교통부는 경렬 비열도에 대해 외국인 토지 거래 제한 조치를 내렸고, 최근 태안군은 사유지인 동서경렬비도를 정부에서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7일 해양수산부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2030 항만 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에 우리나라 중서부 해역 최끝단 도서인 경렬 비열도를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예비 지정한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국가관리 연안항에는 영해 관리를 위해 해경 경비함정이 정박할 수 있는 구두를 설치해야 합니다. 건설 비용이 무려 3천억 원이 들고 무인도의 특성상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 정부는 항구를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독도는 알지만 경렬 비열도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동안 이곳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었는데, 불법 조업의 60%가 이곳 해역에서 이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이곳에서는 불법 조업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긴급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곳에는 저반 시설이나 병원 등이 갖춰지지 않았기에 이런 충돌이 벌어지면 너무나도 위험했고 제대로 대처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이제 이곳에 국가관리 연안항이 건설되면 이런 우려는 한순간에 불식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경렬비열도 주변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고 육지로 앞송하는 과정에서 해경이 장시간 자리를 비워 해상 경계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경렬비열도에 대형 함정 부두가 건설돼 중간 피항지로 활용하면 불법 조업 감시와 단속이 한결 수월해질 예정입니다. 또한 연안항이 만들어지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쉽게 관광을 할 수 있어 서해안 관광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졌던 중국 불법 조업의 잔치는 끝난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국제 비영리 단체 글로벌 어로 감시에 따르면 국제 연구팀은 한국 지역에서 잡히는 오징어가 2003년 이후 80%가 줄어들었다면서 이것은 중국의 불법 조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연평도의 꽃게 어획량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때문에 10년 전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꽃게철이 되면 서해는 전쟁터를 방북해 하고 있습니다. 수백 척씩 떼를 지어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 무리를 우리 해경이 물대포를 쏴 쫓고 있지만 이를 비웃듯 중국 어선들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해경은 앞으로 공용화기, 즉 기관총도 적극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월 기동전단을 구성한 해양경찰이 일주일간 700여 척을 퇴거 조치했고, 지난달 12일 전북군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한 달 동안 어청도 북서쪽 100에서 140km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쌍끌이 중국 어선 1,800여 척을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중국 정부에게 요청해 한중 어업지도 단속 실무회의를 통해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측은 한중 잠정 조치 수역 등의 해경 함정을 상시 배치하여 순시를 강화하고
자국 어업인에 대한 홍보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가 암묵적으로 불법 조업을 묵인해줬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동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판이 거세어지자 중국도 자국 내 조업을 관리하라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우리의 영해뿐만 아니라 부동산까지 침범하며 큰 피해를 줬습니다. 중국 국적자들은 2017년부터 국내 아파트를 마구 사들였습니다. 중국인들은 올해 5월까지 13,573건을 취득하여 무려 이조 1,691억 원어치를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중국인들은 올해 들어 우리나라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 동안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전년 말 대비 2.6%나 증가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10월 국내 각종 부동산 규제가 쏟아진 올해에도 중국 보호들이 서울의 고급 아파트를 덥석 매입하면서 집값을 떠받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것이 국내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일조했으며 정부의 정책 효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공론화되자 늦었지만 우리 국회에서 지난 1일 이 같은 무분별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법안에는 외국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고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가 강력해진 만큼 이번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약 4년 만에 한국 게임에 대한 한한령을 풀고 국내 게임사 컴투스에 게임 판호를 내줬습니다. 이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국내 게임 업계에 대한 보이지 않는 제재가 풀린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7년 3월 한반도 사드 배치 뒤로 4년 가까이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게임 학회장인 유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국의 계산된 행동으로 본다고 진단했습니다. 유 교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한미일 동맹이 공고해지는 상황에 불안감을 느낀 것 같다면서 우리나라 한한령을 해제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고 반응을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국내 게임업계는 좋아하기는 이르다며 중국의 조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은 호주, 인도와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은 호주에 대해서 집중적인 경제보복을 감행하며 타격을 주었는데, 최근에는 호주 군인이 어린아이를 위협하는 사진 합성으로 호주 전역을 발칵 뒤집히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열받은 호주 언론은 합성이 필요없는 사진으로 맞대응했습니다. 호주 총리는 사과를 요구하며 해당 이미지는 가짜이고 호주군에 대한 끔찍한 비방이라며 중국은 부끄러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호주의 사과 요구에 부끄러워야 할 것은 중국이 아니라 호주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같은 중국과 호주의 진흙탕 싸움에 호주, 프랑스, 뉴질랜드는 연합전선을 만들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의 호주산 와인에 대해 200%가 넘는 반덤핑 관세를 물리자 지금 전 세계에서 호주산 와인을 마시자는 캠페인이 불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적이 되고 있는 중국은 우리나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중국과의 외교에서 끌려다니지 않고 중국을 통해 실리를 챙겨나가는 전략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중동 찾아 이스라엘과 수교 드라이브.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평화 협약을 성사한 미국 정부가 중동의 다른 아랍 이슬람권 국가의 추가 수교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4일부터 닷새간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중동 순방을 시작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24일 오전 첫 방문국인 이스라엘에 도착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베니 간츠 국방장관, 가비 아시케나지 외무장관 등 이스라엘 지도부를 예루살렘에서 만났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다른 아랍 국가들이 동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잡으면 중동의 안정을 증진할 뿐 아니라 이 지역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평화 협약은 새 시대가 도래했다고 알려 다른 나라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선언이다라고 화답했다. 이번 중동 순방 일정에는 평화협상 당사국인 UAE는 물론 아랍 이슬람권에서 도미노식 수교를 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국으로 꼽히는 수단과 바레인이 포함됐다. 미 국무부는 23일 낸 보도자료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수단을 방문해 수단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깊어져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70여 년간 적대 관계인 이스라엘과 아랍 이슬람권의 수교를 서두르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외교 성과를 부각하려는 선거 전략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동시에 이란을 공적으로 둔 이스라엘과 아랍 이슬람권을 묶어 이란을 더 고립하고 압박하려는 의도도 분명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첨단 무기 체계에 접근할 수 없도록 미국은 단호히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며 전 세계가 우리와 함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미국 정부는 이란 핵합의에 따라 10월로 끝나는 유엔의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를 무기한 연장하는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으나 큰 표차로 부결됐다. 지난 8월 사방이 코로나로 위험한 중동에 미 국무장관이 날아갔다. 전 세계 확진자 넷 중 하나가 미국인 방역 차원에서 보면 폼페이오의 순방은 아무리 봐도 무리수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아무리 외교관이라도 해외를 돌아다닐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2020년 8월 미국과 중동의 코로나19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미국에선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가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글로벌 통계 사이트인 월도미터에 따르면 8월 29일 현재 미국의 확진자는 600만 명에 이르렀고 사망자는 18만 명을 넘어섰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2,474만 1,651명 가운데 미국에서 605만 8,447명이 나왔다. 전 세계 확진자 넷 중 하나가 미국에서 나온 셈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는 83만 7,790명이며 미국에서 18만 5,131명이 숨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코로나는 기세를 더하고 있을 뿐 수그러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미국이 전 세계 사망자의 22%를 차지한다. 세계 최강국, 최고 선진국을 자처하던 미국의 국가 이미지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그야말로 방역 참극을 겪고 있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게 하거나 제한을 강제하지 말라는 시위까지 벌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곳곳에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오는 11월 3일에 대선을 위한 전당대회를 치렀다. 일부 행사에선 단체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미국은 코로나19에 밀리고 있다. 폼페이오 확진자 대거 발생지 순방 중동은 미국과 함께 코로나19의 대표적인 창궐지다. 인구 100만당 확진자 발생 숫자가 이를 잘 말해준다. 인구 100만 이상 국가를 대상으로 할 경우 카타르, 바레인, 칠레, 파나마, 쿠웨이트, 페루의 순이다. 그 뒤를 미국, 브라질, 오만, 아르메니아, 이스라엘이 뒤를 따른다. 전 세계에서 인구당 코로나19 발생률이 높은 12개 국가 가운데 중동이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이스라엘 등 5개국이나 된다. 폼페이오가 돌아다닌 이스라엘, 바레인, 오만은 순위가 말해주듯 코로나19 고위험 국가다. 누구나 가게를 꺼릴 수밖에 없다. 미국도 발생률이 만만치 않게 큰 만큼 폼페이오 일행을 맡는 중동 인사들도 그의 방문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 그만큼 사정이 급했던 셈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순방을 성사시켰다. 이스라엘과 수교시키려 위험 무릅써 미국의 국무장관이 자국도 중동도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왜 이런 무리를 하면서 해외 순방에 나서야 했을까? 이는 수단, 바레인, 오만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알 수 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미수교국이면서 접촉은 마다치 않은 국가다. 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 포스트를 비롯한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바레인과 오만, 그리고 수단은 지난 13일 수교를 발표했던 아랍에미리트에 뒤이어 이스라엘과 수교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로 꼽힌다. 오만은 이스라엘의 시몬 페레스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방문했던 나라다. 바레인은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수교 발표 직후 이스라엘의 해외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요시 코헨 국장과 바레인의 할리파 빈 살만 알할리파 총리가 통화한 것으로 보도됐다. 수단의 실권자인 압델 파타 알브르한 장군은 지난 2월 네타냐후 총리가 우간다를 방문했을 당시 찾아가 회담을 했다. 하지만 이들 나라는
다양한 국내외 정치, 외교적 변수 때문에 최종 결정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